지난 29일, 12월 29일에 해외 자원 개발 관련한 국정조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정의당을 비롯한 참여연대 그리고 민생경제위원회와 같은 시민단체들이 한데 모여서 어떻게 이번 국정조사를 치를 것이냐와 누구를 증인을 채택할 것인가에 대한 대외적으로 저희 요구안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에서 유일하게 지금 국정조사위원으로 참가하고 계시는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재남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이신 안진걸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리고 민변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조수진 변호사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진행하는 저는 지난 11월에 MB 자원외교의 당사자들 304 사장을 검찰이 직접 고발을 한 고발자인 최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2일에 감사원이 석유공사 전 사장을 또 한 번 검찰 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고발 사건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고요. 이번에 지난 7일에 또 여야 간사들이 해외 자원개발 관련 증인 채택 관련해서 논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한 저희들의 입장과 내용에 대해서 먼저 김재남 국회의원님 모시고 저희의 요구안 10대 요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김재남입니다. 새해 2015년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은 처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기자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늘 기자회견은 말씀하신 것처럼 지난 12월 29일 날 국회 본회의에서 채택된 정부 공공기관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관련해서 12월 29일 날 채택이 된 이후로 진척되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18명의 여야 국정조사 특위위원을 결정한 것 외에는 국민들이 구체적으로 국정조사를 어떻게 하고자 하는가라고 하는 궁금증을 좀 수상하게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지 못하고 오히려 국정조사가 여야 양당의 정쟁물로 전락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전하고 싶습니다. 국정조사는 국회가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저는 최고의 의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하기 때문에 국정조사는 어떤 여야 정쟁의 산물이거나 이것을 어떤 도구화하거나 수단화하는 게 아니라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 최선의 활동을 하는 게 국정조사의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번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는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권성동, 또 조혜진 의원과 같은 이른바 친미 의원들을 내세워서 이명박 전 정부 사수대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본질은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의 실패상을 명확하게 진실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전 정부, 역대 정부 측근 또는 그 당시에 자원외교 책임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들먹이면서 이번 국정조사의 본질을 흐리고 있는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국정조사의 목적 그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는 절대 정쟁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번 국정조사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국정조사를 국회로 하여금 부여한 국정조사라는 임무를 부여한 것은 국정 또는 그 국정의 운영 그리고 정책 운영과 그것을 이행하는 자원을 동원하는 그런 여러 과정에서 정권의 실적 쌓기를 했는가 또는 이걸 통해서 개인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진 않았는가. 그래서 국민을 위하지 않은
옳지 못한 그런 처사가 있다면 바로 잡아달라고 하는 게 국정조사의 본연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를 통해서 이명박 정부가 이걸 통해서 실적 쌓기, 정권의 실적 쌓기를 한 실체가 있다면 규명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자원외교 과정에서 국민의 이익이 아니라 사적 이익을 취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을 찾아내서 책임 규명을 해야 되는 게 국정조사의 저는 목표가 되어야 하고 본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권 운영 과정에서, 국정 운영 과정에서 정권의 실적 쌓기나 이 과정에 개인의 사적 이익을 취하는 이런 부당한 일을 바로잡고, 또 그런 비리에 고리가 있다면 그것을 확고하게 끊어내기 위한 계기가 이런 국정조사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서 국민들께서 여러 가지 대한민국이 바뀌어야 한다, 대한민국이 좀 더 국민이 살만한 대한민국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두고 계신 첫 번째 일은 정치가 좀 다르게 세워져야 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른바 사자성어로 정번청원이라는 사자성어를 국민들이 우리 정치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명박 정권 하에서 이루어졌던 자원외교가 오르지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았고, 또 원칙도 깨끗하지 못해서 아주 비뚤어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원외교의 옳지 못한 그런 실체를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께서 2015년 정치를 바르게 세워라 라고 하는 일에 저는 가장 핵심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자세로 저는 국정조사에 임하고자 하면서 여야가 이것을 어떤 정쟁의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본질을 이명박 정부의 자원외교 국정조사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서를 작성해서 국민들에게 알리고 국민들과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될 것을 축복드립니다. 국정조사는 국회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국민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늘 한 10가지 정도 국정조사 계획서에 반드시 담겨야 하는, 그리고 이번 국정조사에서 반드시 국민들과 함께 규명해야 할 10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이 내용을 오늘도 여야가 국정조사 관련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요구하는 내용을 정말 정청하셔서 국민들의 소리라라고 판단하셔서 국정조사 계획서에 담고 이를 조속히 국회가 의결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국정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요청드립니다. 10가지 저희가 준비한 요구사항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통해서 규명돼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3대 자원외교 부실 사업의 3대 의혹을 반드시 규명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도 이미 확인을 드렸습니다. 광물자원공사 볼레오 사업, 그리고 석유공사 하베스트 사업, 그리고 가스공사 홀리버 사업은 3대 부실 자원외교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 3대 부실 자원외교 사업에서 드러나고 있는 의혹이 있습니다. 국감에서도 의혹으로만 제기되었지 분명하게 그 실체를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 3대 자원 외교 부실 사업의 의혹을 반드시 규명할 것을 이번 국정조사 계획서에 담고 국정조사를 통해서 의혹을 풀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이명박 정부 재임 기간 중에 자원외교 그리고 해외 자원개발이라는 이름으로 77개의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바로 77개의 사업은 하나도 빠짐없이 그 실체를 밝혀야 되고, 또 그로 인해서 부실과 비리가 밝혀진다면 책임이 규명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원외교 정책 추진 핵심 책임자가 누구인가라는 책임을 규명해야 합니다. 저희는 자원외교 책임에 5인방이 있다 이렇게 말씀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원의 증인 그리고 또 참고인
채택에 있어서 자원외교 책임의 5인방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합니다. 지난 이명박 정부 시절에 이명박 대통령이 전 대통령의 첫 번째 인물이고 또 자원외교 특사로 전방위로 활동을 했었던 이상득 전 의원도 그 증인으로 나와야 할 책임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당시 또 이명박 정부의 가장 측근으로서 자원외교 전방위로 뛰었던 박영준 전 차관 또한 반드시 증인으로 나와서 국정조사에 임해합니다. 또 현 정권, 지난 정부와 또 현 정부의 실세로 함께 활동을 하고 있고 경제의 실체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 최경환 현 부총리 그리고 윤상직 현 산업부 장관 동안 증인으로 반드시 나와야 합니다. 네 번째 드릴 것은 MB정부 시절에 그 자원외교는 국가적인 과제로 기획이 되었습니다. 그냥 부분 진행된 게 아니라 국가적인 과제로 기획이 됐고 국가의 모든 자원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 과제로 기획된 이 사업이 왜 국가 과제로 기획되었고 어떻게 자원이 동원되고 과연 그 동원된 자원은 적정하게 타당하게 이루어졌는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또한 이 과정에 동원되었던 유관기관의 역할과 책임이 규명돼야 한다. 유관기관은 청와대는 물론이거니와 청와대 국무총리실 그리고 당시 지식경제부 현재 산업통상자원부겠죠. 그리고 자원외교의 전방위로 자원외교 대사 전 대사를 다 동원해서 움직였던 외교부 또 심지어는 정보를 움직이고 있는 국정원 그리고 자금의 흐름 그리고 투자를 또 관리했었던 금융기관 역시 모두 해당 기관으로 포함돼서 책임이 규명돼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또 에너지 공기업의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은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더불어 민간기업, 금융사, 이권단체의 역할 또한 규명이 돼야 합니다. 해외 자원개발협회와 같은 기관들이 이권단체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저는 반드시 규명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자원외교와 해외 자원개발과 관련해서 관련된 브로커들의 역할이 있었다. 그리고 투자 자문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부적절했었다라는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규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해외 자원개발 저는 국민을 위해서 바람직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목표 그리고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국정조사 과정에서는 잘못된 실체를 규명하고 책임을 규명하는 것과 더불어 국민을 위한 자원외교 그리고 자원개발 사업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대안까지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런 내용을 담아서 하루속히 국정조사 요구서를 넘어서서 계획서에 수상이 담아서 국민과 함께하는 이명박 정부 자원외교 책임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가 지체 없이 이루어질 것을 양당에 축소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이번 국정조사에서 꼭 증인으로 채택되어야 할 분들에 대해서 참여연대 안진걸 협동사무처장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 자원외교 때문에 굉장히 속 터지고 열불나고 정말 화가 난다는 분들이 무척 많습니다. 저희들 일하는 시민단체로도 많은 시민들께서 연락을 해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4대강 사업하고 자원외교만큼은 반드시 규명 좀 해주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든 국민의 심판이나 사법적 처리가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그분만 따로 여론조사를 해도 국내 여론이 굉장히 얼마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분노와 실망이 지금까지도 절절한지 드러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2달 전에 이미 NA304 전현희 사장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더 나아가서 감사하게 최근에 다시 석유공사 MB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는 석유공사 강영원 전 사장을 고발도 하고 아주 이례적으로 손배소를 진행할 것을 정부에 권고까지 했습니다. 수조 원의 혈세를 탕진했다라는 내용인데요. 강영원 전 사장이 혼자서 수조 원의 혈세를 탕진하고 그걸 투자를 결정하고 혼자서 그걸 탕진하는 걸 혼자서 모든 걸 다 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물론 당연히 최경환 장관에게 보고도 했다는 것도 이미 확인이 됐고요. 최경환 장관은 또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죠. 제가 당시 친박계여가지고 내가 의사결정을 주도적으로 한 것 같지는 않다라는 식으로 하면 결국 최경환 장관 이상으로 의사결정을 주도한 일이 있었다는 건데 기자님들께서도 우리 언론인들도 또 국민들께서도 한결같이 이명박, 이상득, 박영준 등등이 주도했을 것이라고 다들 추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추정이지만 그 추정에 굉장히 합리적인 근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번 국정조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만사형통 이상득, 왕창환, 박영준 이 세 분 그리고 최경환, 윤상직 이 두 분까지 5사람은 반드시 국정조사 증인은 채택돼야 된다. 자기들끼리도 설명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규명돼야 되고 특히 이명박 전 대통령은 최근 이명박 전 대통령과 그 친이계 인사들이 국정조사를 우롱하고 희화시키는 발언들을 일삼고 있는데 국민들 보기에 매우 좋지 않고 우리 국민들 분노를 매우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발간될 자서전에 자신이 치적으로 가르쳐 있다고 하는데 제가 우리 국민들 2번, 3번 열받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서전 내는 거야 자유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반드시 국정조사에는 출석을 해야 될 것이고 증인이 채택돼야 되고 이명박 전 대통령과 친이계 인사들이 국정조사 협조해야 된다라는 제가 모든 국민을 대변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시중에 우리 시민들의 강력한 여론을 촉구하고 우리 국회에 전달하면서 국정조사 증인에 반드시 채택돼야 된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생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조수진 변호사입니다. 저는 그 자원외교 국정조사 성공을 위한 4대 원칙과 이 정의당과 시민단체들의 향후 계획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4대 원칙 중에서 첫 번째는 먼저 국민들이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국정조사 계획서가 조속히 채택돼야 될 것입니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실상과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 목적이 분명하게 규정이 돼 있고 또 구체적인 계획이 드러나는 국정조사 계획서가 정쟁하지 마시고 조속히 채택돼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4대 원칙 중에 두 번째는 자원외교 5인방이 증인 채택되어야 하고 청문회 반드시 출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을 잘 드렸고요. 세 번째로 이 문제는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간 돈 어떻게 쓰였는지 규명하는 문제입니다.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시고 소모적인 정쟁은 지양돼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원칙은 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하고 전문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융, 법률, 회계 등등 적절한 전문가가 예비조사위원으로 반드시 위촉돼야 될 것입니다. 이상 4대 원칙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정의당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향후 계획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국민과 함께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에 국정조사를 하면서 관련 정보를 받아서 블로그 등을 운영하면서 국민들에게 상시 정보를 공개하고 또 의견을 수렴해서 국민과 함께하는 자원외교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입니다. 특히 시민단체들은 이 과정을 모두 다 모니터링하고 알리는 일을 주력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정보를 받아서 공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대안 제시에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번 국정조사 기간 동안 정보를 분석을 한 뒤에 제2, 제3의 국부 유출을 막기 위한 정책 대안, 낙하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든지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는가, 공기업 개혁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난해 11월에 서울지검, 서울중앙지검의 이 3개 공사, 광물, 석유, 가스공사 3공사의 전현직 사장들을 이미 특경법 위반의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습니다. 국정조사와 별개로 이 고발에 대한 검찰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내용들이 오늘 진행될 여야
간사들 협의에 충분히 반영돼서 12일에 국정조사 계획서에 꼭 포함되기를 원하는 마음을 마지막으로 전달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